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 호아킨에 있는 포도밭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2002년 2월 5일.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5개월 전 실종된 레리 맥나분이라는 남성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변호사였던 레리가 실종된 것은 2001년 9월 12일로 추정. 추정인 이유는 그날이 그가 공식 석상에 나타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날 갑자기 쓰러졌던 그는 다음날 휠체어를 탄 상태로 아내 엘리사와 함께 사라졌는데, 그 뒤로 엘리사가 요양을 핑계로 레리와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했고 5개월 뒤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엘리사에게 남편의 사망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레리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잠적한 상태. 엘리사를 찾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려 했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주민등록증도, 심지어 엘리사 맥나분이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레리가 엘리사와 만났던 것은 1995년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서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온 엘리사는 레리에게 갑자기 일자리를 요구했고, 그녀의 당돌함에 그는 간단한 일들을 시켜보았습니다. 당시 레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잘 알려진 변호사였는데 가끔 엘리사처럼 특이한 이들이 찾아오곤 했었기에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잠시 엘리사의 작업을 지켜보던 레리는 곧바로 그녀를 사무장으로 고용했고, 그의 기대대로 그녀는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4번이나 했던 46살의 레리는 29살의 엘리사에게 끌리기 시작했고 결국 데이트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엘리사가 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임을 레리는 죽기 전까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카우보이 옷을 입고 여러 번 TV 광고를 출연했던 레리에게 진정한 카우보이는 말과 친해져야 한다고 꼬드겼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반해 있던 레리는 그렇게 그녀와 함께 경마장에 자주 드나들었고 기어코 개인말을 구입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레리의 가족과 지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레리의 딸은 아빠가 엘리사를 만난 뒤로 부녀의 관계가 크게 달라졌다며 그녀가 부녀 사이에 쐐기를 박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레리의 지인들 역시 엘리사에게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냐는 등 과거를 물어보면 곧바로 화제를 전환해 과거를 감추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그녀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1995년 12월 어느 날, 레리의 사무실은 갑작스레 감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고객 신탁 계좌에서 7만 4천 달러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네바다주 변호사 협회는 레리의 면허를 취소했고 그는 더 이상 주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고객의 사라진 돈 역시 그의 돈으로 메꿔야 했죠. 당시 레리의 주변 사람들은 신탁 계좌를 관리했던 엘리사를 의심했지만 레리는 그런 그녀를 감싸며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 새로운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와 결혼을 강행했죠. 레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였기에 그의 법률 사무소는 갈수록 바빠졌고 결국 2명의 비서를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21살의 사라라는 여성은 엘리사와 빠르게 친해졌고 가끔 레리와 엘리사가 경마장에 갈 때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라는 경마장뿐만 아니라 쇼핑을 하러 갈 때도 동행했고 레리는 그녀에게도 비싼 명품들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모습을 돈 많은 갑부가 부인과 첩을 데리고 다니는 모양새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했죠. 그들의 그러한 관계는 지속됐습니다. 2001년 9월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쿼터하우스 쇼에서 갑자기 레리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음날 목격자들은 엘리사와 사라가 휠체어에 탄 레리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레리의 가족들은 그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엘리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핑계로 그들의 면회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닌 그저 요양지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인데 면회는 물론 전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레리의 가족들. 게다가 엘리사는 똑같은 이유로 요양지의 위치 또한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레리의 가족들은 사립탐정을 고용해 레리의 위치를 알아내려 했지만 끝내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 엘리사는 레리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레리의 아내였고 법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그녀가 레리의 재산을 가족들 몰래 빼돌리는 것은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2002년 1월 11일에 엘리사는 사라졌습니다. 사라도 사라졌죠.
그녀들이 사라지고 한 달 뒤 한 포도밭에서 레리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레리는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난 상태였고 범인이 대략 2달 전 포도밭에 그를 매장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망 원인은 치명적인 말 신경 안정제 과다 복용. 조사 중 경찰은 말에 대해 잘 아는 레리의 지인 에반에게 과거 모임에서 엘리사가 했던 질문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신경 안정제로 죽일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에반이 말을 죽이게? 라고 답하자 아니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엘리사. 당시 에반은 당연히 그녀의 말이 농담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엘리사와 사라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경우 과거 프로필을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 엘리사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레리의 사무실에도 방문했지만 엘리사의 모든 흔적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과거 레리가 샀던 마구간의 한 트레일러에서 엘리사의 과거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로렌 르네 심스 조던. 1966년 1월 20일에 매사추세츠주 애틀보로에서 태어난 그녀는 매우 머리가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 IQ 테스트에서 140이 나왔던 그녀는 치어리더로 활동하며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선생님들에게도 사랑받는 일명 엄친 딸이었죠. 그런 그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앞둔 채 벼랑간 중퇴하고 임신을 하며 2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 뒤로 그녀는 여러 사기를 치며 감옥을 자신의 집처럼 들락거렸고 보호관찰 중 전자발찌를 자르고 네바다주로 도주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도 여러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여전히 사기를 치고 다녔던 그녀. 당시 그녀가 사용한 가명은 무려 38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레리의 사무실에 취직해 그와 결혼하고 끝내 살인을 저지른 뒤 도망을 쳤던 엘리사, 아니 로렌. 법원은 도주한 로렌과 사라의 체포에 대해 살인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로렌은 2002년 3월 18일 플로리다에서 체포됐고 구금 기간 동안 편지로 레리의 살인에 대해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로렌이 체포된 다음 날 지인 집에 숨어있던 사라 역시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일 그녀들은 레리의 음료에 말 신경 안정제를 넣었고 쇼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사막에 묻으려 계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레리가 사망하지 않자 결국 집으로 데려와 서서히 죽어가는 그를 지켜봤던 그녀들. 레리의 시신을 차고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하는 동안 재산을 빼돌리고 2001년 12월 말에 포도밭에 유기한 뒤 도주했던 로렌과 사라. 늙은이와 사는 것에 지겨움을 느꼈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던 로렌은 2002년 3월 30일에 감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본인의 자살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헤르난도 카운티 감옥을 고소하라는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배심원단은 자신을 로렌의 범행에 액세서리라고 표현했던 사라에게 자발적인 과실치사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에 따른 최고형인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사라는 2011년 8월 26일에 31살의 나이로 석방됐다고 합니다. 뛰어난 머리로 사기를 치고 다니며 끝내 살인까지 저질렀던 로렌. 그런 그녀와 친하게 지내며 범행을 저지르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라. 친했던 둘이 하루빨리 만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